연말에 추경을 논의를 했을 때 재정 건전성 논의를 하면서 반영하기 어렵다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추가적으로 세수가 50조 이상 더 늘어갔고 이제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추계이고,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20년도 피해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봤던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비용, 삼고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1,900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올 초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해줄 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재산상, 영업상의 피해가 25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보다 2배 이상 50조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의 손실을 입었을 거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50조, 100조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입었던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게 35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더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2년 동안 누적된 손해를 계속 껴안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그분들의 부채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거나 대출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그러면서도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채를 조정해 줬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로, 저희 의원실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때 코로나 피해 지원을 우리가 20조라도 더 해보자라고 연말에 추경을 논의를 했을 때 재정 건전성 논의를 하면서 반영하기 어렵다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추가적으로 세수가 50조 이상 더 늘어갔고 이제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추계이고 태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이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서 자기 입맛대로 쓰고 있다. 국민들과 민생이 필요로 하는 곳에다 쓰는 게 아니라 정권 코드에 맞춰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이런 그 관료적인 행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끔 국회에서도 같이 편성권을 갖고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향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소상공인들 500명, 그다음에 소비자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500명 해서 1000명 대상으로 해갖고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80% 이상이 도움이 됐다. 가계 경제든 아니면 이제 매출 증진 효과의 면에 있어서도 효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대목은 기존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거기서 이제 주로 소비 활동을 했던 소비자들이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것을 사용해 본 경험들이 그걸 유지하겠다라고 한 응답까지 포함해서 80% 이상이 골목 상권을 이용하게 됐다.
이용처를 바꾸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 대다수가 여전히 70% 이상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사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돼서 각 지자체에서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 발행을 26조인가 28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정부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0원인 거죠. 그 얘기는 지자체가 각자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발행 액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나 지금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10% 주던 캐시백을 6%로 줄이거나 5%로 줄이거나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10% 캐시백을 주던 거를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6%, 5%로 이렇게 삭감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발생했던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기존에 21년도 7월서부터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돼갖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발생했던 20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갖고 사실은 이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제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속 방치가 됐었고 소상공인들이 2년 이상 계속된 이 누적돼 있는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이 2년간 받았던 피해가 한 25조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소한 25조 플러스 알파 그래서 많이 잡으면 50조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20년도서부터 발생했던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 20년도 피해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봤던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과학적인 추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이니까 대선 때 반드시 소급 적용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체력이 허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부채도 많이 늘고 충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 부채도 과감하게 탕감해주거나 조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 부족한 거는 반드시 소급해서 더 해줘야 되고 정부가 공정의 잣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법과 제도를 바로 잡는데 바로 세우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